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정보의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사람의 인식 체계,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 주의를 보느냐에 또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 개론이라 정보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부담 없이 정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정의들이 있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알아보면서 정보의 어떤 특성 같은 걸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정보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컴퓨터하고 네트워크에서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로 구체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정보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후에 우리가 다룰 컴퓨터에서 표현하고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정보라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자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또 지식, 자료라는 이 정보라는 것을 정의한 지식이나 자료라는 그 용어 자체가 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보라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 정의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또 정리해야 될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식이라는 거, 정보의 일종의 지식도 정보의 일종이니까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걸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정보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라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정보를 받아내고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라는 것은 연구나 조사 따위의 바탕이 되는 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정보라는 것이 그냥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또는 정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연구나 뭐 조사를 하거나 어떤 처리를 하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생성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정의로부터 우리가 이제 정보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선가 수집하고 도입을 해야 된다. 정보라는 것은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더 다른 정보나 다른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보나 인식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철학적인 것 또는 또 생물학적인 것, 그런 것들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공학이고 뭐 그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 물론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보에 대한 그런 뭐 구체적인 정의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공학에서 정보통신 개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 맞는 부분만 이해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는 컴퓨터로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표현한다는 것은 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컴퓨터로 저장한다.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겠죠. 어떤 틀에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정보를 저장할 거냐, 그런 표현이라는 건 그런 뜻이고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계산할 수 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또는 멀리 보낼 수 있다. 또는 뭐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의 대상 정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정보고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앞에서 정보의 정의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봤다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범위로 좀 이렇게 축소해서 구체화시켜서 정보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한번 정보의 정의를 보면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가 평가된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치란 말이 나오죠. 가치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가격이라는 뜻이고, 가격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좋다, 비싸다, 뭐 나쁘다, 이런 것들이 가치죠.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호도 또는 뭐 가격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가치. 그 다음에 가치란 건 결과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가치는 우리가 그 가격이죠. 그 돈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여기 앞으로 이제 다루는 데이터는 가치라는 게 중요시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가공된 자료로서 현재와 미래의 활동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가공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그냥 쓸 수도 있지만 가공됐다. 그런데 왜 가공하느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건 가치를 높인다는 뜻이죠.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의사결정, 어떤 현실의 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정보의 가치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정보는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아마 가공을 하는 것일 것이다. 자료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정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정의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개론에서 다루는 정보라는 것은 컴퓨터로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로 표현하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보를 가공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정보를 가공해서 이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의사결정의 가치를 높인다. 의사결정의 효과를 높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정보라고 그렇게 정보의 특성으로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의 특성은 가치를 높이는 정보고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컴퓨터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통신이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들을 가공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정보통신 개론에서 배우는 대상으로 하는 정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정보를 처리한다. 그 다음에 가치를 높인다.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한다. 컴퓨터 네트워크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도 갖고 있고 어려운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처리하는 정보,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 시스템,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정보들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정보들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정보의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생성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통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상을 좀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뭐 마법에 걸렸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개론 마법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어느 커피숍에 가서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커피숍 카운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법에 걸렸냐면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가시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생기면 정보가 뻥 하고 이렇게 풍선처럼
정보가 생긴 데서부터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죠. 방울방울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고 생각,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마법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정보가 그러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커피숍에 딱 서서 그 카운터에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커피를 한 잔 이제 주문을 하고 신용카드를 딱 꺼내서 결제를 딱 하는 순간 그 신용카드에서부터 방울방울 정보들이 탕탕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주문하는 건 커피고 이 가격은 4,500원이고 지금 날짜는 뭐 2019년 9월 4일이고 고객 이름은 엔도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뽕뽕뽕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보가 이제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딱 커피값을 지불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서 정보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사실은 무한대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보는 지금 날씨가 이런데 어떤 커피의 색깔은 뭐였고 커피의 종류는 뭐였고 커피 콩은 뭐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컴퓨터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못합니다. 컴퓨터는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들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컴퓨터가 기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들만 처리하지 복잡한 건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한 잔 사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생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정보들, 우리가 사람이 인식하는 정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이런데, 날씨가 지금 비가 오는데 커피 맛이 좋네. 커피 향기가 훨씬 부드럽다. 또 뭐 어떤 분은 커피 맛이 뭐 굉장히 무겁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정보들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걸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거 인식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커피를 살 때 발생하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은 버려져요. 그냥 둥둥둥 떠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죠. 아니면 그냥 있어도 우리가 그냥 그거를 뭐 사용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부피가 없고 무게도 없으니까 정보는. 자, 그런데 우리가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갖고 싶어요. 그걸 수집해요. 그래서 어디서 수집하냐면 커피 단말기에서 커피 그 카드 계산한 카드 단말기에서 그 정보만 딱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집을 해요. 그 뽕뽕뽕 나온 그런 정보를 우리가 과일을 따듯이 그렇게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수확을 하냐면 어떤 종류의 커피를 샀고 얼마에 샀고 언제 샀고 누가 샀고 이것이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만 똑똑똑 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품은 커피고 가격은 4,500원, 결제일은 뭐 언제, 고객은 누구다. 이 정보만 딱딱 따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정보 중에서 그만 따온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이제 얘기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쓰죠. 앱이란 말, 응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시스템 얘기를 할 때 응용 프로그램, 응용 시스템 뭐 그런 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 중에서 나의 응용 목적에 맞는 것만 쓰겠다 이거죠. 나의 응용 목적은 아마 이제 판매 정보를 알고 싶죠. 그것들 나중에 이제 세금 처리나 뭐 여러 가지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나의 응용에 맞는 것만 골라내겠다. 그래서 제품, 가격, 날짜, 고객, 요 정보만 그 많은 정보에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생성은 뭐다? 어떤 이벤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생긴다. 지금 현재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여러분들 위치가 저장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벤트, 사건을 만든 거고, 그 사건에 의해서 위치라는 정보가, 여러분이 새로운 위치라는 정보가 생성돼서 컴퓨터에 저장까지 된 거죠. 그 응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발짝 이렇게 걸음을 뗐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또 생겼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앱은,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여러분들 위치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정보를 뽑아서 수집한 거죠. 여러분이 방금 예에서 본 것처럼 커피숍에서도 커피숍에서 신용카드를 딱 결제를 했을 때 거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커피숍 주인은 4가지 정보, 제품, 가격, 결제를 고객 정보만 원해서 그 앱에서, 애플리케이션 딱 따낸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들이 생성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수집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보 중에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수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집하는 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인풋 디바이스, 그러니까 입력 장치 또는 센서들, 그런 것들이 수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순간 결제 기계가 바로 그 입력 장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이런 결제 기계가 고장 나면 그 주인 아저씨가 옆에다 손으로 써서 그걸 뭐 컴퓨터로 입력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 장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방금 스마트폰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 걸음 뛰었을 때 그 위치가 기록된다 그러는데 그때 스마트폰에 있는 그 센서, 그 위치 센서하고 그 위치 센서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의 입력 장치죠. 그래서 정보가 생성되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력 장치에 의해서 센서에 의해서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 것은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생성되는지를 한번 정리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제품하고 커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하고 4,500원, 결제일하고 날짜, 고객하고 이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럴 때 제품, 커피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품이라는 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속성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 속성이나 속성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이 붙어요. 속성 값이죠. 그래서 커피가 붙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분이 와서 결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분이 딱 결제를 하면 우유를 샀어요. 2,000원이고 뭐 날짜는 이렇고 뭐 김이라는 사람이 우유를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품은 밀크, 가격은 2,000원, 결제일은 뭐 언제, 고객은 리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속성 이름, 속성은 다 같은데 그거의 속성 값만 바꾸는 거죠. 세 번째 오면 또 이제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품, 가격, 결제일, 고객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속성 값이 다른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들이 이제 생성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에서는 자료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자료들을 쭉 모으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어떤 테이블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죠. 테이블이 어떤 겁니까? 속성값을 결정해 놓고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속성을 결정해 놓고 속성값을 서로 다른 속성값을 계속 적는 거죠. 커피, 밀크, 티, 커피, 밀크, 티, 티,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그게 모아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만들듯이 컴퓨터 자료도 이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제 생성되는데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카드 결제를 할 때 정보가 생성되는데 그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응용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만 뽑아 가지고 온다. 그때 센서라든가 또는 입력 장치를 사용한다. 컴퓨터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컴퓨터 안에는 어떻게 집어넣는다? 속성하고 속성값에 어떤 쌍으로 해서 쭉 집어넣는다. 근데 컴퓨터는 이 속성을 딱 고정을 시켜서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듯이 항목 고정시키듯이 속성을 딱 고정시키고 들어오는 정보들을 들어오는 정보의 속성값을 쫙 집어넣어서 관리를 한다. 그게 테이블처럼 관리를 한다. 거기까지 이제 정보의 생성에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정보가 뭐냐? 그러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정보가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이렇다라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분류를 하면 뒤에 가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문제라든가 정보의 가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총 4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는 사실, 자료, 정보, 지식 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보, 그 사실, 자료, 정보, 지식의 정보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 4가지 분류에 들어있는 작은 의미의 정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뭐 그냥 정보, 큰 의미의 일반적인 정보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특정한 정보, 어떤 타입, 종류를 말합니다. 그 사실, 이제 영어로는 팩트라고 그러는데요. 분석이나 의견 등이 들어있지 않은 현상에 대한 단순한 서술, 종합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카드를 딱 결제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뽕뽕뽕 하고 정보가 생긴다고 그랬죠. 자료가. 그게 바로 사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커피를 4,500원에 언제 먹었다. 그런 정보, 그런 사실이, 일종의 이제 정보인 사실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인터넷이 되고 센서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정보가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애플리케이션, 어떤 특정한 응용이 필요하면 그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 커피 맛이 어떻다.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 커피 향기가 더 좋네. 이런 정보들은 다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무시를 하고 누가 언제 얼마에 무엇을 샀는지만 그 정보만 딱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뽑아낸 것까지 그렇게 이제 둥둥 이렇게 뽑아낸 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표현할 때는 아까 말한 속성하고 속성 값으로 컴퓨터에 이제 넣기 바로 직전이 그런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자료라는 것은 사실을 기초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정리되거나 종합된 정보, 분석이나 의견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속성을 정해놓고 속성 값이 각각 다르니까 뭐 밀크 처음에 커피를 주문했고 다음에 오신 분은 밀크 그 다음에 티 뭐 그렇게 주문했으면 그런 속성 값들을 딱딱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어떤 식이 돼요? 테이블이 되는 거죠. 속성이 딱 결정돼 있고 그 속성에 맞춰서 딱딱 값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용어로 그 자료 방금 말씀드린 속성이 같은 자료들의 모임. 그러니까 사실은 속성하고 속성 값이 있는 자료 하나가 둥둥둥 하나씩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라는 것은 그 중에서 속성은 같고 자료 값이 같은 것만 다 모아놓은 거죠. 딱. 그럼 2차원 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그 속성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 그러니까 속성하고 값 이런 셋을 몇 개를 모아놔요. 그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예를 들었던 판매할 그 커피를 그 결제했을 때 커피 제품명, 가격, 날짜, 그다음에 커스터머, 고객 요 세 가지 속성, 네 가지 속성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네 가지 속성 하나를 묶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그럽니다. 객체. 그래서 뭐 이름을 붙이는 거죠. 판매 객체다. 그러면 그런 속성 몇 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그 객체라는 것은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은 것도 객체라고 그래요. 네 개가 그러니까 네 개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둥둥 떠다니면 그것도 하나의 객체죠. 그런데 그 객체들을 쭉 틀에 맞춰서 그 속성이 같은 객체들만 모아하는 걸 우리가 클래스라는 말을 씁니다. 클래스. 그리고 그 하나의 줄, 그 테이블, 일종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테이블에 여러 개의 줄이 있잖아요. 행이라고 그러는데 테이블이 뭐 10명이 손님이 왔으면 10개의 행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행 하나를 레코드라고 그럽니다. 레코드. 그래서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가 객체 또는 레코드라고 표현하면 바로 이 자료 형태의 정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로 하나씩 객체, 하나씩 속성하고 속성 값으로 또는 속성 몇 개가 묶은 객체 형태로 떠다니고 있던 사실들을 이제 같은 속성을 가진 레코드, 객체들의 모임으로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로 모아지게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자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이나 자료를 가공하여 가치 있는 분석이나 의견을 포함한 것, 이것을 정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앞에 정보는 작은 의미의 정보고 뒤에 말한 가치 있는 분석이나 의견을 포함한 정보에서 정보는 큰 의미의 정보죠. 그래서 이 정보는 사실이나 자료를 가공하여 가치 있는 분석이나 의견을 포함했다. 그래서 가치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럼 좋다, 나쁘다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교를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커피숍에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아까 말한 4개의 속성을 가진 레코드 또는 객체들을 쫙 모아놔서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정리를 하면 자료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내요. 평균을. 그리고 전달 평균을 쭉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결산한 내용을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산 내용이 평균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 있죠. 바로 비교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가치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야, 오늘 뭐 일을 잘못했어. 좀 심하게 말하면, 또는 높으면 오늘 뭐 일을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하자. 못했어. 뭐가 잘못됐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분석이나 의견을 포함한 정보를 우리가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자료, 정보 등이 종합 분석돼요. 즉 처리돼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많이 돼서 중요한 건 보편화된 규칙, 룰이 된 겁니다. 룰이라는 건 어때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과가 그냥 조건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가치가 높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자료 처리를 해서 정보를 처리해서 얻고 싶은 게 바로 지식이에요. 그래서 보편화라는 것은 여기서 지식이 된 거, 룰이라는 것은 조건만 일치하면 항시 예측이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메타 정보다 그런 뜻이죠. 메타 정보라는 것은 정보의 정보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어떤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정보다 이거죠.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조건만 집어넣으면 정보,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기상 예측 같은 거잖아요. 기상 예측은 어때요? 비가 올 때 그냥 비 온다고 비가 오는데 비가 지금 옵니다라고 말하는 건 기상 예측이 아니죠. 그거는 지식이 된 게 아니죠. 근데 지식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집어넣어 봤더니 앞으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럼 그건 지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 분류 중에서 최상위 마지막 단계가 지식이고, 지식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정보를 가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건만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종의 마법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로 정보를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정보 분류를 말씀드린 얘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지만 가공이나 가치 문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정보 자체를 이제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의한다는 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보 자체를 제한하고 컴퓨터하고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분류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보 분류를 앞에 우리가 커피숍 예를 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가공이나 처리가 되지 않은 어떤 정보 자체,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구입했다. 그럼 자료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때 컴퓨터로 표현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속성의 속성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커피 맛이 커피 맛이라는 속성이 있으면 는 쓰다, 커피 맛은 묵직하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쭉 발생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러면 또는 가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커피를 주문하고 내가 주문하고 언제 주문하고 가격은 얼마라는 정보가 이렇게 뚝 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레코드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객체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 또는 속성 상태로 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속성 상태, 속성에 속성값이 들어있는 요 값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뜻이냐면 정보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더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정보는 서로 그 정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보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레코드 또는 객체라는 것은 그 속성 값들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00원, 가격이 4,500원, 사람이 도남철, 날짜가 오늘, 그 다음에 종류가 커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떨어져 있으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로 딱 붙여서 레코드 하나로 딱 붙이면 도남철이 커피를 4,500원 주고 언제 마셨구나 하는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코드 상태로 떠 있을 수도 있고 속성 상태로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로 처리할 때는 이 속성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격이 4,500원이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거를 레코드 상태로 최소한 맞춰야지만 의미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사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료가 생성된 것, 그것을 이제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이제 통일한 거죠. 그래서 그 막 떠 있는 것들 중에서 내 응용에 필요한 것들,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그런 객체들만 모아서 이제 모아하는 거죠. 객체를 모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속성이 같은, 근데 속성값은 다른 커피, 밀크, 우유, 이런 속성이 다른 것들을 쭉 모아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엑셀의 스프레드시트라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또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는 테이블, 목록, 이런 것과 같은 자료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바로 자료죠. 그래서 오늘의 커피뿐만 아니라 이제 음료수 판매 자료를 쭉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한 것이 바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정보는 이제 이것을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가치 판단. 그래서 의사결정도 하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내서 오늘 자료를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1년간 자료를 평균해서 비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차트를 그려서 그 추세를 본다든지 그런 걸 정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니까 여름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특히 온도가 예를 들어 10도 30도 이상 올라가면 커피 매출이 따뜻한 커피 매출이 15%가 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것을 뭐 경험상 알든 이렇게 자료를 막 모아서 알아냈든 또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추출해내든 그렇게 이제 알아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규칙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한 15년 동안 10년 동안 그걸 계속해서 사람이 그런 규칙이 있어 이렇게 알아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들이 그런 자료를 보고 그런 규칙을 뽑아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지식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앞에 정보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말했지만, 야, 평균보다 낮아 오늘. 그럼 오늘 뭔가 잘못했네. 우리 바꿔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걸 바꿔서 이제 다음에 매출이 높아지면 가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개선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이 이렇게 자꾸 나빠질 거를 좋게 다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역할을 한 거죠. 가치를 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의사결정이 나의 사업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식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커피 매출이 15%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AI를 이용해서 알든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죠. 자, 여름이 돼서 30도 이상 올라갔으면 커피 원두를 주문하는 걸 15% 줄여줘. 그러면 재고도 안 남고 훨씬 좋겠죠. 돈이 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요. 반면에 이걸 더 이용할 수도 있죠. 좀 더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아이스티가 15% 증가해. 그러면 커피를 15% 줄이고 원두를 아이스티를 15% 높여줘. 또 이때 되면 15% 저기 그 온도가 그 30도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다 바꿔. 아이스티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팔 수 있고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자료, 정보, 지식 이렇게 오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처리를 필요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고급 자료라고 보면 고급 자료로 가려면 앞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죠. 정보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앞에 사실이 필요하죠. 어떤 고객들의 정보가 없으면 고객들이 커피를 산 정보가 없으면 자료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자료, 정보, 지식 이걸로 쭉 내려가면서 갈수록 이런 가치가 아주 굉장히 그 뭐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 다 사용하는 사람들 문제거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커피 매출이 여름에는 30도가 높아도 15% 준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런 의사결정도 안 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여간 그런데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아주 기하급수로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철강성을 수입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철강성을 수입해서 그걸 뭐 샘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강철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돼요? 원료를 수입해서 쭉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진 제품을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정보는 그거보다 더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철강석보다 훨씬 정보가 싸거든요. 거의 무한대로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 가치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보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보를 처리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정보통신 또는 정보 처리의 시대다. 정보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럽니다. 왜 그러면 정말 자동차보다 정보의 가치가 높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구글 같은 회사가 자동차 회사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부가가치가 높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글이 사용하는 그 재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검색 자료거든요. 돈이 안 들어요, 거의. 철강석은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정보는 뭐 공짜는 아니죠. 그런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들긴 하지만 하여간 재료비 자체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과는 나중에 그 회사의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의 총 주가 합친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높다 이거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사실은.
그래서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쭉 처리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걸 만들면 기존에 우리가 물리적인 재료를 사다가 제품 만들어 판 것보다 훨씬 좋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이 정보통신을 내놓지 않고 다 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회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회사들이 미국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게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걸 어떤 정보통신을 이용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 분류에 의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것은 정보는 처리를 해야 된다. 정보 처리를 해서 이런 단계가 고급 그 정보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의 단계가 뭐예요?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바로 AI, 기계학습, 신경망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단계의 도구잖아요. 처리 도구. 그 처리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고급 정보가 나오는 거죠.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처리를 쭉 해야 되고 우리가 배우는 게 사실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처리 도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경영학과에서는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경영에 쓸 거냐 그런 걸 배우겠지만 정보통신 개론에서는 그걸 어떻게 각 단계를 처리해 나갈 거냐, 그 다음에 그 도구가 어떤 게 있을 거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보는 고급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그 보급 단계, 네 가지 단계에서 각각 윗단계로 올라가는데 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그때마다 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건 고급 정보를 처리하는 고급 정보 처리 기술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다른 처리 기술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보 처리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보가 뭔지를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떤 특성은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정보통신 개론에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처리하거나 저장하고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제한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생성이 언제 생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정보가 무지하게 많이 생성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낸다. 그리고 그거를 속성하고 속성값, 그 다음에 그 속성들의 모임인 객체나 레코드, 그 다음에 그 객체나 레코드들이 모여져 있는 테이블 또는 배열 이런 걸로 모아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 안에 컴퓨터 시스템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센서라든가 입력 장치를 사용한다.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분류를 할 수 있다. 네 가지 단계로. 그래서 사실, 자료, 정보, 지식 순으로 분류를 했고 그것들의 특성이 어떻고 그리고 가치가 어떻게 높아지고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처리라는 걸 그런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관심인데 방금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 정보, 지식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이 필요하고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이제 자료는 또 사실이 필요하니까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이 또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실, 자료,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쭉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실, 자료, 정보, 지식 순으로 처리를 해나가면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죠. 방금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철광석 수입해서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니까 이제 입력 대비 출력이죠. 출력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가 바로 그런 거죠. 자원은 거의 무료인 정보인데 결과는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죠. 그 얘기는 바로 정보 처리가 그만큼 소위 돈이 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경인데 정보 처리라는 게 이제 바로 그렇게 낮은 정보를 높은 수준의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정보 종류로 바꾸는 건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그 도구를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바로 정보통신 개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는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 계산하는 도구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문명이 갖고 있는 도구 중에서 가장 정보 처리를 하는데 거의 제 생각엔 비교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도구다. 그리고 갈수록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의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컴퓨터 능력이 뛰어났고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그 속도가 뭐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농협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ASR로 가서 USB 하나를 꽂아서 정보를 다 뽑아왔다. 그럼 USB 하나에다 우리나라, 물론 모든 정보는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 어떤 아까 말한 레코드 정도, 어떤 국민이 뭐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샀다, 뭐 그런 정보들을 우리나라 국민 정도 수준의 정보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걸 여러분들 노트북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바로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는 어떤 도구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좋다. 맞다. 특별한 다른 도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어때요? 내 정보,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거죠.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이제 컴퓨터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것도 순식간에 지구상 어디든지 또는 우주까지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사실, 자료, 정보, 지식 순으로 정보를 처리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 개론은 바로 그러한 정보를 처리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도구인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는 과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